이게 한 달 먹을 진통제랑 신경정신과 약이에요. 네. 현재 그녀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산더미 같은 약봉지들. 혈관약뿐만 아니라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야 한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 때문에 또 일상을 잃은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것 같다는 사연의 주인공. 젊어 보이시는데 걸음걸이가 그렇죠? 마비가 왔네요. 네. 몸이 조금 불편해진 것 같은데. 네, 뇌출혈 수술로 왼쪽 좌측 편마비가 생겨서 네, 왼쪽은 실수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뇌출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뇌출혈 후유증이에요. 편마비가 생기면서 시신경 손상까지 있으니까 저기 왼쪽 쓰는 거에 조금 많이 불편함이 있어요.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일상이 무너진 송미경 씨. 가장 익숙한 집안도 이제는 장애물 투성이라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언제 이렇게 날병원을 가신 거예요? 네, 2019년 11월 5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운전을 하는데 우측 머리에 총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찡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어지러워서 쓰러졌던 것까지만 기억을 하고. 느닷없이 찾아온 벼락두통의 정체는 바로 뇌출혈. 거기에 무서운 거예요. 일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다니까요. 혈관 질환이 무서운 게.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건강관리를 잘 안 했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고등학생 딸아이가 있다 보니까 같이 밤을 새기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따로 공방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게 움직였던 게 원인이 되었나 싶기도 해요.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뇌출혈 후유증. 마비와 저림의 고통은 일상이 되었다고.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저려서. 물건 하나 잡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쉽지 않다. 아무래도 감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며칠 전에 에어프라이어에 돈가스를 요리한다고 접시에 옮겨 담으려고 하는데 이쪽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쪽은 집게를 짚고 돈가스를 꺼내면서 얘는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걸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아, 저 정도면 심각한 화상인데요. 대진고의 화상이에요. 화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기포가 생겼던 게 꺼지니까 이렇게 됐네. 이걸 계속 붙였는데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써보지만 외출을 준비하는 사소한 일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뇌출혈 이후에 생활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이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네요. 힘겨운 발걸음을 이끌고 어딘가로 향하는 송미경 씨. 힘들지만 발걸음을 재촉하며 찾아온 이곳은 2년 전만 해도 그녀의 일터였던 공방이다. 네, 여기는 제가 10년 넘게 운영하던 공방이에요. 문화센터 출강이나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방과후 활동, 동아리 수업을 제가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쓰러지는 날도 동아리 활동 수업을 낮에 갔다가 저녁에 쇼핑 좀 하고 집에 가서 쓰러졌죠. 공방 운영과 방과후 수업까지 병행할 만큼 최선을 다해 일했던 송미경 씨. 공방엔 여전히 그녀의 작품들이 한가득이다. 이젠 저길 가도 예전처럼 이렇게 뭐 만들고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이 공방마저 처분해서 할 수 없다는 의지가 꺾이면은 우울증도 생기고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작품들을 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데 또 다른 이유는 역시 가족이다. 네, 딸아이가 지금 고3이에요. 어제 마침 어린아이가 기숙사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세세하게 작은 부분까지 제가 다 챙겨줬을 텐데 딸아이가 이제 많이 챙겨서 들어가고 하는 그 뒷모습 보니까
내가 빨리 건강해져야 할 텐데 싶어서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빨리 건강해지고 싶어요.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게 혈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혈전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요? 혈전을 좀 쉽게 말하면은 피딱지. 피딱지. 네, 피가 굳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인 물처럼 피 속에 혈액이 기름 찌꺼기하고 염증 덩어리가 엉겨 붙어서 왜 우리 그 코피 났을 때 덩어리 진 거나 가끔 나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혈관에 있다라고 시커먼 거. 해요. 예. 이게 그런데 문제는 덩어리가 뭐 이만하게 생겼어요. 점점 가는 혈관으로 이동하다가 끝에 가서 꽉 막혀버리면 아이고. 그러면 심근경색증이나 혹은 뇌졸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릴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어떡하니? 게다가 그럼 이 혈전을 만드는 요인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고지혈증이거든요. 성인의 한 6명 중에 1명 정도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고지혈증은 증상이 있느냐? 고지혈증도 증상이 없어요. 원인도 증상이 없고 결과도 증상이 없고 큰일 나서야 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전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지혈증 너무 많으니까. 다 거의 다 고지혈증이라고 그래. 저도 있고 그냥 고지혈증. 감기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봄 환절기 이럴 때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건가요? 맞아요. 보통은 이런 혈관 질환은 겨울철에 무조건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겨울인 줄 알았는데. 네, 이 건강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오히려 이 혈관 관련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겨울철보다는 요즘 같은 환절기, 봄철에 더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 일교차가 심하면은 낮에는 따뜻해서 혈관이 늘어지고 확장될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밤이 되거나 새벽이 되면 추워지니까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오르겠죠. 이 혈압이 오를 때 혈전이 날아가면 혈관이 막혀버릴 수도 있는 거고 혈압이 오르면서 혈관이 터질 수도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목욕탕에 가면 네. 냉탕, 온탕 네. 몇 네네. 번씩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지금 딱 들으니까 갑자기 순간 떠올랐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젊었거나 아니면 혈관이 튼튼할 때는 네네. 냉탕, 온탕을 가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혈압이 높고 혈관이 딱딱해져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동맥경화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냉탕, 온탕을 오고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럼 저는 거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관리를 하시면서 하셔야죠. 그게 건강이 좋은 줄 아셨죠.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맞아.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 건강 제대로 지키는 운동법을 알려줄 박정근 트레이너. 첫 번째, 혈관 튼튼 만사 혈통 운동법. 먼저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바닥을 짚어 쪼그려 앉은 뒤 몸을 둥글게 말아준다. 이어 기지개를 켜듯 쭉 뻗으며 일어나는데 이때 발끝으로 선 상태를 10초간 유지해준다. 두 번째, 혈관 튼튼 바닥 짚기 운동법.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후 허리와 무릎을 살짝 굽힌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의 중심을 싣고 반대쪽 발을 뻗어 바닥에 찍어준다.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동작을 20번 반복해준다.